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경찰. 능력이 뛰어나고 또 업무도 성실히 임하기 때문에 경찰로서 임무를 다 하는 형사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통의 제보로 밝혀진 그의 은밀한 사생활. 범죄 현장에서 벌어진 현직 경찰의 성추행 의혹. 뭐 때문에 어느 때문에 취재를 하시는 거죠? 이거 다 벌써 끝난 일인데. 안녕하세요, 영사님. 혹시 잠깐 말씀 좀 괜찮으세요? 좀 말씀드릴 거고. 경찰이라는 가면 뒤 감춰왔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그 실체를 추적해봅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던 송재홍 씨의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진 건 2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좀 세상 정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뿐인 보금자리이자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참혹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건 이후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이가 있었다는데요. 오랜 친구의 딸이자 변호사였던 최 씨입니다.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그 변호사가 작업할 공간을 쉽게 못 찾고 사람 많이 모이는 커피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작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이 필요할 때만 잠깐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변호사 최 씨에게 편하게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을 목격했다는 집주인. 그는 바로 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담당 형사 이 씨였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이후 그는 왜 사건 현장을 다시 찾은 걸까? 혹시 그때 출입이 있다는 걸 알고 혹시 그 변호사님한테 왜 왔는지 여쭤보셨나요? 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사가 들어왔던 거를 시인하고 또 당시에는 업무상 이렇게 왔던 걸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상 여기 와서 할 거는 별로 없을 걸로 보였고 또 이상한 점이 있다고는 느꼈습니다. 집에 와서 보면은 안 쓰던 칫솔이 새 것이 나와 있기도 하고 수건이 또 달리 걸려 있기도 하고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의심이 들고 제가 이제 녹음 설치를 할 것을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설치한 녹음기엔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송 씨가 집을 비운 사이 경찰과 변호사가 사적인 만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집주인.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군다나 그 사람이 최초의 조사관 담당 형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 후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샤워도 하고 안방 침실도 이용하고 경찰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는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경찰. 믿었던 만큼 실망감도 크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 경찰에게 다시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한 집주인. 그리고 곧 사죄의 뜻이 담긴 답변도 받았습니다. 변호사와의 관계도 정리했다는 내용.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후로도 계속됐다는 경찰의 방문. 실제 그의 차량 출입 기록입니다.
확인된 방문만 4개월간 9건. 결국 송 씨는 경찰의 사용이 의심되는 물건들과 함께 그를 주거 침입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집주인에게 큰 상처로 남은 사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이번엔 이 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형사님의 형사님이라고 근무하시나요? 이런 형사는 없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형사님이 안 계시다고요? 지금요? 예, 현재? 현재 없어요. 형사는 부대에 근무하는. 여긴 안 계시고 지구대에 계시다 말씀이신 거죠? 제작진은 지구대에서 어렵지 않게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MBN 추적스토리M의 노희성 PD라고 하는데요. 혹시 잠깐 말씀 좀 괜찮으세요? 지금 말씀드릴 거고 문자로 제가 답변할게요. 예? 문자로 답변할게요. 문자로요? 그럼 잠깐 말씀 나누는 거는 곤란하세요? 몇 가지. 왜냐면 제가 취재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들어드려야 되는 게 저희 또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그러면 말씀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죠. 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설득 끝에 만남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제작진.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자 왔는데? 이 씨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충실히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건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집주인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는답니다. 저는 정말 땅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 하나가 큰 형벌을 뭐 받거나 뭐 그러는 걸 떠나서 좀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종결되고 황당한 전화까지 받았다는데요.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나한테. 그래서 무슨 조치냐 그랬더니 무혐의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혹시 그 진정에 진정서에 고발 넣으셨죠? 근데 무혐의 나온 거 아시죠? 예? 무혐의 나온 거 아시죠? 아 무혐의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그건 내가 설문제니 왜 자기가 그걸 따져요? 자기 방식대로 할게요. 네? 아니 방식대로도 뭐든 해. 자기 무혐의가 나왔냐고 글쎄. 그것 때문에 자기 친구야? 한다고요. 아 하라고 해. 지금 나한테 지금 몇 번 하라고 전화했어? 아유. 어쩌면 이토록 당당할 수 있을까? 무혐의 처분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 하지만 이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한 사람, 변호사 최 씨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했다는 그녀. 역겹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 상황도 이해해 주셔서 어렵게 마주한 그녀가 제작진에게 전한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반복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맞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알면서 왜 묻는지 제가 따져 물은 적도 있었어요. 스스로 알아서 들어와서 제가 직접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문을 열어준 적도 없답니다. 즉, 경찰의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고백. 가만히 있어. 네가 잘해. 혹은 덮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강제적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싫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했고요. 가정이 있다는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변태적 성향이었기 때문에
역겹고 불쾌한 성관계였죠. 내키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만지게 하고 머리 갖다 대고 이런 행위가 수차례로 매번 면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집안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라는데요. 일방적인 관계는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업무 차량으로 근처 이면도를 세우고 성관계를 뒷자리에서 요구해서 실시하거나 업무 차량에서 그런 관계를 하고 나서 아내랑 통화를 받더라고요. 아직도 그 통화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서방님이라고 아내가 말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네. 경찰 업무 차량에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당직 마치고 오거나 업무 시간 중에 또 들려서 몇 시간씩 있다 가곤 했죠. 그리고 같은 팀 막내분이 전화를 하면 현장을 돌고 있단 말을 많이 했어요. 근무 시간에 그곳을 왔을 때 다른 직원이 어디냐 위치를 물으면 네. 그러면 현장을 돌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충격적인 강제추행 고백. 그녀의 주장은 모두 사실일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의 법률 대리인을 찾아간 제작진. 저 MBN 추적 스토리 M에서 나온 노대성 PD라고 하는데요. 혹시 변호사님 계세요? 여기 근무 안 하세요? 근무는 하시는데 지금 안 계셔서 연락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혹시 변호사님 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그 MBN 추적 스토리 M의 노대성 PD라고 하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 없는 말씀인데. 예? 어찌된 영문인지 법률 대리인조차 사건에 대해 언급하길 꺼리는 상황. 변호사 최 씨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2020년 5월 9일 처음 알게 됐죠. 술자리 이후 데려다 준다는 목적으로 방에 들어온 바 있고 그날도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부했고 그날 바로 성관계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맞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내용. 최 씨가 불쾌함을 토로하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묻는데요. 그날 이후 시작됐다는 이 씨의 구애. 찾아오지 말라며 입장을 전해도 얼굴만 보자며 끝끝내 그녀를 찾아왔다는 경찰. 그 시간들이 그녀는 너무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건 많이 하지만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제가 걱정범인데 이게 냉정하게 안 돼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건 거의 제 삶에 치명적이죠. 다시는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현직 경찰관의 일탈 행동을 고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제보해 왔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현주 변호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랑 인터뷰한 저 여성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그 해당 경찰관에게 뭐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그런 바가 전혀 없다. 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인 거고 자신은 강제추행을 당했다. 심지어 차 안에서까지
뭐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는 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랑 저렇게 낱낱이 인터뷰를 하면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성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피해자의 성향이나 상황이나 또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사회적 지위라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심리적으로는 더 억압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선 저 집주인은 이 해당 경찰이 사건 현장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고 자기 집에 들어온다 뭐 이런 주장으로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진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걸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뭐죠?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 사건 담당을 했는데요. 이 경찰은 일단 이 해당 경찰관이 출입을 했을 때 이 집안에 있는 여성 변호사의 허락하에 이뤄진 출입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진정한 후에 경찰 내에 감사나 이런 진행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네, 처음 그 강서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한 후에 거기에 청문 감사팀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저를 갖다가 사무실이 아닌 외부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무마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보세요? 어디시냐고요? 예, 강서경찰서 청문감사실은 네. 입니다. 손님한테 찾아뵈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아, 저를 보시자고요? 네. 아, 어디서 뵐까요? 선생님 편하신 대로 지정해 주시면은 예. 저희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출석 요구인 줄 알고 직접 경찰서로 찾아갔지만 찻집에서 대화를 나누길 원했다는 청문 감사관들. 짧은 실랑이 끝에 대화를 나누게 된 장소는 송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과연 일반적인 경우일까? 굉장히 부적절한 업무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 출석 요청을 해서 진정인이나 관련 참고인이 경찰에 출석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제3의 장소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두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제3의 장소를 지정하고 특히 차 속에서 대화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업무 행태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네, 저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청문 감사관실에 형사님 좀 뵈려고 하는데 예. 예. 언제 들어오실지 모른대요. 어렵게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었는데요. 왜 서가 아니고 외부에서 만나셨는지. 아, 그곳은 당시에 그 피진정인이 경찰서에 형사에 근무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만나서 듣는 것이 더 편할 것 같고 해서 진정인하고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피진정인하고 또 마주쳤을 경우에 또 회의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피진정인이 근무하지 않은 날짜에 서로 오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 그렇게 따지자면 저기 피진정인 근무 안 하는 날 오십시오 하면 저희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직원이 언제 근무하고 언제 근무하는지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어느 때문에 취재를 하시는 거죠? 이거 다 벌써 끝난 일인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집주인은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고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로 이첩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사 진행 상황은 전달되지 않았다는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을 하라는 통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정인이 전데 저한테 진술을 하라거나 또는 한번 나와서 얘기 나누자거나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먼저 연락해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 집주인. 저희가 또 교대 근무고 이래서 전화가 이제 통화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돼요. 아니 뭐 바쁘신 건 다 알아요. 뭐 여러 건수 처리하는 것도 다 알고. 근데 보통 그 행정기관에 진정을 하면은 뭐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통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다 그 규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경찰에는 없어요 그런 게? 네, 없어요? 네. 그 정말 사실입니까? 그 규정이 없다는 게? 왜 다른 곳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범죄 수사 규칙이 3개월 이내에 1차 조사를 완료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중간 수사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중간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거요. 이런 부분을 생략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태만하고 나태한 업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참고인 조사가 하루 이틀 지체되는 사이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했고 그곳에서 당혹스러운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인 진술 받아야 되니까 대면 진술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했어요. 아침 7시 30분에 전화하셔서 참고인으로 안 하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경찰법에도 없는 강제 구인하겠다고 위협하더라고요. 예, 체포는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 얘를 상대로 이제 하는 것인데 그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 내지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집주인과 변호사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름이 아니고 그 작년에 담당하셨던 사건 중에 네네. 예, 그 강서경찰서 경사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피디님 죄송한데 예. 저희가 언론 보도는 언론 대응을 저희 과장님 일어나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예, 그 평일에 과장님한테 한번 그 취재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한 걸까? 송 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체 직원들의 문제니까 좀 감시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그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정말로 그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서 같은 경찰이니까 그냥 종결하려는 건지. 그리고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한 노력도 취재 내내 계속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왔는데 아니 본인이 제가 요청을 안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예? 본인이 예. 요청을 이제 인터뷰 요청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저희는 뭐 한쪽 말만 다 듣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해는 하는데 예. 당사자가 저희 자꾸 거부감을 느끼는데 만약 자신이 그걸로 해서 얼마나 실적으로 괴롭게 조사가 되면서 근데 난 잊고 있는데 이걸 하시면 본인은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경찰을 둘러싼 충격적인 비위 의혹.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주거 침입죄 진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수사 의뢰가 된 거고 정식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진정인을 경찰서가 아닌 외부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일 텐데요. 그렇죠. 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진정인에 대해서 원칙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서 바깥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상당 기간 수사를 지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관들의 행위들은 징계기준상 직무태만이나 불공정에 의한 무리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경찰관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내부 징계는 했다는 거죠. 네, 해당 경찰관에 대해 이 경찰의 이 징계 회부 요청서는 확인을 했는데요. 이 내용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이 성실 의무와 63조 품위 유지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해당 집주인하고 여성 변호사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경찰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의 어떤 아파트 동호수는 물론 전화번호, 개인정보까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좀 불안감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있는 여성 변호사 역시 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는 약물도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곁엔 정의로운 경찰이 훨씬 많고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분들 얼굴에 먹칠하는 일부 경찰의 일탈 행동들이 가끔씩 들려옵니다. 부디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짜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상 기대해 보겠습니다.